모의고사 볼 때 있잖아요. 구간별로 시간을 꼭 적어두세요. 이번에 시험 볼 때. 시간을 1번부터 15번까지 풀고 나서 15번 뒤에다가 시간을 제가 적어 놓을 테니까 자 잊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1번부터 15번까지 풀고 나서 화장문 끝나잖아요. 화장문 끝나고 나서 15번 뒤에다가 걸린 시간을 꼭 적어. 15번 뒤에다가 몇 분 몇 초 걸렸는지 분초를 꼭 적어주시고 알겠죠? 그 다음에 15번 끝나고 나서 문학을 먼저 풀어야 되는 거 아시죠? 문학을 먼저 모아서 푸시고, 독서는 중간에 걸리적거리니까 풀지 마. 문학을 먼저 모아서 풀면 목표 시간은 몇 분이라고 했죠? 20분, 25분 가운데 25분. 알겠죠? 칠판에 다시 한번 써볼게. 얘는 목표 시간 20분, 그리고 얘는 목표 시간 25분. 이런 정도로 앞쪽을 끊어 주셔야 뒤에 독서 문제 풀이할 때 편안하게 이제 가실 수가 있어요. 문학을 5분 같아라고. 아니. 이거 20분, 총 경과 시간 그러면 45분이겠죠. 여기까지는 45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봐봐. 대수능 1교시 몇 시에 시작하니? 8시 40분. 그러니까 45분이 지난 시점이 언제야? 9시 25분. 시계를 딱 두 번만 보면 돼. 여기까지. 일단 9시가 됐느냐 안 됐느냐. 15분까지 풀 때는 9시 됐느냐 안 됐느냐. 그 다음에 문학을 모아서 풀 때는 25분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마지막은 뭐야 이제? 독서? 9시 50분이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 9시 50분이 되는 순간 펜을 놔야 돼. 그리고 사인펜을 들어야 돼. 컴사를 들어. 15번까지가 화장문. 그렇죠. 화장문. 문법 마지막에 15분이니까. 그리고 이제 봐. 그리고 이제 독서를 자, 몇 분 안에 풀다고요? 목표 시간은 25분이야. 25분인데 사실 보통은 30분에서 35분 정도 드리죠. 보통. 네. 일단 목표는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몇 분, 몇 초 다 적어놔야 돼. 알겠죠? 오늘 개별적으로 상담을 오시면 국어 오답 노트를 제가 드릴게요. 모의고사 오답 노트를 2장짜리를 드릴 테니까. 알겠죠? 시험 볼 때 작성하라는 건 아니죠. 시험 끝나고. 어쨌든 25분까지. 그러면 이제 몇 분이에요, 총? 80분이 아니라 70분이죠. 나머지 10분 동안에 마킹도 하고 지금까지 쉽게 풀지 못했던 거, 남겨뒀던 거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정리 및 마킹. 그래 놓고 마무리를 쓱 하시면 되는 건데, 마킹을 무시하고 그냥 소홀히 하고 안 하고 내버려 두고 마지막에 쫓기듯이 하게 되면은 밀려 쓴달지 마킹을 엄한 데다 간달지 이럴 수 있거든요. 실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마지막 10분을 확보하시라 이거냐. 사람 일이라는 게 80분 안에 해야지 라고 하면 85분에 하게 되거든요. 70분에 해야지 라고 하면 75분, 80분 안에 라도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렇게. 자, 다음 주 목요일을 제가 기대해도 될까요? 다음 주 목요일을 기대해도 될까요? 자, 6단계 세 번째 질문입니다. 14학년도 6월 평가원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시면은 입체 지각이라는 게 눈에 보이셔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입체적으로 지각할 때 입체 지각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 얘가 화제인 것 같습니다. 입체 지각. 세부 화제로 내려가니까 입체 지각은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뭐하고 뭐가 있어요? 양한 단서와 단한 단서가 있어요. 양한 단한 할 때 안자가 무슨 안자야? 눈 안자잖아요. 눈이 한쪽 눈만 뜨고도 되는 게 있고 두 눈을 다 떠야만 되는 게 있고, 근데 한쪽 눈을 떠도 입체 지각은 가능 불가능? 가능. 그래서 앞으로 화제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보니까 단한 단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 문단 내려가 볼게요. 자, 단한 단서의 비교상 첫 번째가 이제 나오는 건데요. 단한 단서 첫 번째 누가 나오니? 물체의 상대적 크기. 얘를 보통은 잘 체크 못 하더라고. 물체의 상대적 크기 있죠. 여기다가 형광펜으로 색깔 딱 해볼게요. 물체의 상대적 크기. 자, 색깔 했나요? 자, 여기 색깔을 하시고 얘가 비교상 1번이에요. 그 전에 이 문단에서 보시면은
단한 단서에다가 형광펜으로 딱 체크돼 있어야 되고요. 안 돼 있다면 이 문단에서 뒤늦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단한 단서 중 물체의 상대적 크기입니다. 차이점 미리 특징 체크해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죠? 더 큰 시각, 더 큰 시각을 가진 쪽이 더 가까이 있다. 자, 색깔 해볼게요. 칠판에 유형차게 해놨어요. 자, 여기 이 부분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을 딱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칠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시각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시각이라는 게 물체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를 그죠? 눈에서 이렇게 직선을 그었을 때 생겨나는 각, 그치?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은 시각을 만들어봐, 그림을 그려봐. 이게 눈이야, 알겠지? 눈에서 슉 나가는 거야. 이렇게 슉 나가는 거야. 얘가 바로 뭐야? 이 각도가 시각이야, 시각. 그치? 그럼 이제 더 멀리 있는 녀석, 같은 크기의 나무인데 더 멀리 있는 나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시각이 커져요, 작아져요? 그쵸? 요렇게 들어올 테니까 시각이 작아지는 거죠, 그쵸? 이렇게 지문을, 그러니까 비교상, 차이점, 그리고 추가 정보를 정리하기도 해야 되지만은 자꾸 자기가 이해한 거를 표현하려고 노력해봐야 돼요. 표현하려고. 내가 이해했다는 거를, 인풋했다는 걸 아웃풋으로 보여줘야 돼. 자꾸 그림을 그리셔야 된다고. 자, 그래서 만약에 원근 가운데 근거리다. 그럼 시각은 커요, 작아요? 커진다. 이렇게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까운 쪽은 시각이 큰 쪽이다. 두 번째 갑니다. 이제 비교상. 직선원근이라고 나와 있죠. 맞습니까? 직선원근. 칠판에 또 응용 처리하겠습니다. 직선원근이라는 게 있고요. 직선원근. 자, 그러면 이 녀석의 차이점은 뭐냐? 앞에 나와 있는 물체의 상대적 크기하고의 차이점은 뭐냐? 물어보면 뭐라고 말해야 돼? 그렇죠. 자, 가까운 쪽에다가 체크할 거거든요. 무조건 하나만. 가까운 쪽. 평행선의 폭이 넓은 쪽, 좁은 쪽? 좁은 쪽 색깔 해볼게요. 좁은 쪽, 넓은 쪽. 자, 넓은 쪽의 색깔 딱 해볼게요. 넓은 쪽. 이걸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이제 관찰하는 사람이 이 아래쪽에, 그러니까 뒤에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사실 그 철길을 보시면은 실제로는 평행선인데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앞유리창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죠? 사다리꼴로 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가까운 쪽은 폭이 넓어요, 좁아요? 폭이 더 넓은 쪽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폭이 큰 쪽이야, 아니면 작은 쪽이야? 폭이 큰 쪽이 가까운 쪽이다. 이렇게 두 번째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세 번째 비교상 가보겠습니다. 자, 결기울기 보입니까? 결기울기. 자, 결기울기에다가 색깔. 자, 얘가 비교상 세 번째 되겠고요. 특징은 뭔가요? 앞에 있는 두 가지하고의 가장 큰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어떤 점에서? 자, 시각과 그다음에 폭을 기준으로 했었던 이 앞뒤 두 개하고의 가장 큰 차이가 뭐야? 얘네들은 대상이 하나인데 결기울기는 집단적 분포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자, 형광펜으로 색깔할게요. 집단적으로 어떤 면의 분포 색깔 떼켜볼게요. 그러니까 집단적 분포, 대상의 개체 수가, 관찰 대상의 개체 수가 하나가 아니라 집단적이다라는 거. 이게 이제 차이점이 되겠고요. 네 번째로 가볼까요? 그러면은 자, 가까운 쪽은 커 보여요, 작아 보여요? 커 보인다. 자, 앞쪽은 꽃이 크고, 여기 색깔 딱 해볼게요. 앞쪽은 꽃이 크고. 자, 칠판 볼게요.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큰 것들이 앞쪽에 분포하고 이렇게. 여기서 이제 관찰을 이렇게 한다면 큰 것들이 가까운 쪽에 있는 것이다. 그죠? 그럼 이제 얘는 폭이 아니라 이제 뭐죠? 대상이 보이는 크기 자체가 큰 거, 작은 거? 큰 게 관찰자로부터 가까운 쪽, 근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네 번째 가볼게요, 이제.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시면은 네 번째 비교상 뭐라고 나왔니? 운동시차. 보이니? 자, 운동시차에다가 색깔. 그러면 이 네 번째 비교상은 나머지 앞쪽 세 가지와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질적인 차이가? 운동을 한다는 거죠. 누가요?
관찰자가 자 색깔 해볼게요. 관찰자가 운동 색깔 딱 해볼게요. 관찰자가 운동. 그럼 나머지 세 개는 뭐였죠? 관찰자가 정지한 상태에서 관찰한 거예요. 근데 얘는 운동하는 상태야. 예를 들면 어떤 거야? 예를 들어서 기차 타고 여행할 때 이런 얘기예요. 기차 타고 여행할 때 자, 기차 타고 여행할 때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아주 간단하게 보시면은 기차가 이렇게 있어요. 기차가 이렇게 있으면은 자, 간다. 이 방향으로 가는 거야. 자, 이렇게 갑니다. 기차 같아요? 오케이. 자, 뒤쪽에 이렇게 산이 있고 앞쪽에 가로등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쪽이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가로등이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저 산은 느릿하게 뒤로 사라지잖아요. 근데 가로등 휙휙휙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전봇대나 가로등 따위는 왜? 앞쪽이니까 뒤쪽이니까 앞쪽 가까운 쪽에 있으니까 이해되죠? 자 그래서 가까운 쪽에 있는 녀석은 이제 속도야 속도 얘는 뒤로 휙휙 지나가는 속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속도가 빠르게 지나치는 것이 가까운 거리 근거리에 있는 녀석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3문단 내려가셔가지고 따로 이게 하지 않았는데 문단 번호를 여기다가 계속 적으시라고 그랬죠, 그렇죠? 문단 번호, 각 문단의 번호를 숫자를 적으셔야 돼. 마지막 4문단 보시면은 동물들 형광펜으로 색깔 딱 하시고 동물들도 단한다면서 한다 안 한다? 한다. 지금까지는 그러면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였어?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네. 근데 마지막에 동물도 그렇게 가능하다라고 마무리되고 있어요. 됐나요? 오케이. 네, 이제 문제로 가는데 선생님들은 몇 번을 많이 틀렸을까요? 당연히 69번입니다. 맞은 친구들도 다시 물어보면은 헷갈려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 가는 네 가지 단한 단수 중에 어디에 속하고 나는 또 어디에 속하느냐 물어보면 어물어물합니다. 가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죠? 가는 뭔가요? 운동시차라고 해야 되겠죠. 왜요? 다람쥐에다가 동그라미 다 펴보시고 다람쥐는 관찰자야 아니면 대상이야? 관찰자죠. 그럼 관찰자가 뭐하고 있지? 서술어를 봐봐. 움직였다. 이게 중요해요. 동그라미. 다람쥐가 움직였다. 이게 중요해요. 그럼 관찰자인 다람쥐가 움직인 거죠. 그러면 넷 중에 뭐밖에 없어? 운동시차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죠? 근데 나는 하시면 이제 판단이 좀 애매하다 이거죠. 자 생각해보세요. 나는 그럼 뭘까요? 나는 그렇게 잘못 대답한다니까. 그게 문제야 그게. 자 나를 한번 가볼게요. 나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추궁이 빠르게 작아지는 동영상이에요. 그럼 이 녀석은 관찰 대상이 집단적으로 아까 그림 그렸다가 지워버렸는데 집단적으로 따로따로 이렇게 분포해 있는 군집이야 아니면은 하나야? 하나. 그러니까 여기서 결기울기라고 말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빠르게 작아진다라고 했고요. 이 작아지는 동그라미, 작아지는. 그다음에 얘는 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빠르게 커지는 동그라미. 이게 동일 정보는 소거하시면서 보셔야 돼. 둘의 차이점이 아니잖아. 소거하고 동일 정보는 소거하고 차이점의 동그라미 하시면 작아진다와 커진다의 변화가 있을 뿐이거든요. 또 화면상으로 장난치는 건데 지금 화면상으로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강아지가 깜짝 놀라가지고 달아나는 거 아니에요. 가까워지니까. 가까워진다는 게 어떻게 표현된 거야? 추궁이 점점 커져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냐 도대체 이거. 그러면 이제 강아지 눈을 이렇게 이쁘게 그려볼게요. 얘는 강아지 눈이에요. 알겠죠? 그럼 이제 축구공이 예를 들면은 이렇게 큰 게 있고 이렇게 작은 게 있어요. 그럼 이제 측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 정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 각을 계산을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죠. 시각을 이렇게 시각을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공이 빠르게 점점 커지면서 온다는 건 점점점 뭐가 커진다는 얘기야? 시각이 커진다는 얘기고 점점점 작아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시각이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렇게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커지는 게 있고 이렇게 작아지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커진다랄지 빠르게 작아진다랄지 이거를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한다고. 이해돼요? 이걸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라는 걸 그냥 알 수는 있겠는데 나는 뭐냐를 수정하는 게 이제 문제였어요. 알겠죠? 자, 21번 지문으로 넘어갑니다. 21번 지문도 역시 역계급 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분량은 짧아요? 길어요? 되게 분량은 짧아요. 짧은데 임팩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7단계 1번 13학년도 대수능 지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문단 보시고요. 화제를 보시면은 이게 딱 보여야겠죠. 압력, 온도, 부피의 상관관계. 여기다가 형광펜으로 색깔을 딱 해볼게요. 자, 압력, 온도, 부피의 상관관계에다가 색깔. 얘가 화제야. 근데 얘를 나타내는 방식이 전체적으로 몇 가지? 두 가지가 나와 있는 거야. 첫 번째 방식은 뭐라고 나왔지?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 색깔 해볼게요. 이게 기억. 그대로 색깔. 그리고 두 번째가 나오는데요. 두 번째로 가면 바로 차이점까지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문단 가시기 전에 2문단 두 번째 줄 가시면은 차이점 먼저 색깔할게요. 분자 자체의 부피와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존재 색깔 딱 해볼게요. 얘가 다음에 오게 될 두 번째 비교쌍의 핵심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정리했는데 실제 기체야, 이상 기체야? 실제 기체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앞에 있는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있다고 해, 없다고 해? 없다라고 간주했었다고. 그 차이야, 그 차이. 알겠지? 명칭은 저 뒤에 나옵니다. 3문단 가볼게요. 3문단 가면은 분자 자체의 부피를 감안을 하는 상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색깔합니다. 자유이동 부피라고 나왔는데 두 번째 줄에 분자의 자체 부피에다가 색깔. 분자의 자체 부피를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한다. 두 번째는 밑으로 내려가셔가지고 분자 사이의 인력에 의한 상호작용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음영 처리할게요. 분자 사이의 인력에 의한 상호작용. 여기도 색깔 딱 해볼게요. 두 개 모두 인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그 결과 현실적인 실제 기체에서는 자유이동 부피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들게 된다. 이 부분 자 색깔을 딱 해볼게요. 자유이동 부피는 자, V-B가 된다. 지금 용기 자체에 들어있는 부피를 전체 부피를 이렇게 V라고 하면은 얘가 이제 분자야. 분자의 부피를 인정하지 않았었죠. 지금 분자의 부피를 인정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분자의 부피를 인정한다는 거는 자 없다고 취급했던 게 생겨난 거야. 그지? 응. 그래서 자유이동 부피가 주어라는 걸 잘 봐. 전체의 부피야, 자유이동 부피야? 자유이동 부피를 말해. 이게 뭔 소리야? 분자가 이동할 수 있는 그 공간에 있는 부피를 말하는 거 아니야. 얘가 떡하니 나타났으니까 원래는 V 전체였다가 떡하니 나타났으니까 뭐야? 이만큼이 까져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V-B라고 하는 것으로 자, 이 빨간색으로 하지 말고 노란색으로 V-B라는 형태로 지금 이 바깥쪽 노란색 빗금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분자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 자체의 부피를 그 다음에 분자 사이 인력에 의한 상호작용 나와 있는 다음 줄 있죠. 아래줄에다가 또 색깔 해볼게요. 이상 기체보다 압력이 낮아진다 색깔. 압력이 낮아진다 색깔. 요게 차이점 되겠습니다. 자, 이걸 비교쌍 명칭으로 니은의 반데르발 상태 방정식 자, 색깔 딱 해두시고 이게 이제 비교쌍 되겠고요. 추가 정보가 있느냐 했더니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은 단순한 모형을 정교한 모형으로 수정. 자, 색깔 딱 해볼게요. 누구 덕분에? 니은의 반데르발 상태 방정식 덕분에 이렇게 될 수 있었다. 보다 정교하게 바뀔 수 있었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72번을 많이 어려워들 했는데 72번으로 가볼게요. 자, 72번을 보시면은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1번을 먼저 통과하고 나면 바로 2번이 답이라는 것을 알아챌 수 있어요. 자, 1번을 아니라고 먼저 체크해야 되는데 적절한 걸 찾는 거잖아요. 자, 그래프를 먼저 화면에다가 띄워놨고요. 1번 봐보세요. 압력이 P1에서 0에 가까워진대요. P1에서 0으로 가까워진다는 건 무슨 말이죠? 자, 부피가 커져요, 작아져요? 커진다는 거죠.
아니 반비례잖아 반비례. 여기 가까워질수록 A와 B 모두 자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증가라고 했거든요. 증가야 감소야? 감소라고 말해야 되겠죠. 이유는요. 뭐가 근거가 돼야 돼? 인력이야 인력 알겠지? 자 어디로 가시냐면은 지문에 이 문단 한번 다시 돌아왔다가 올게요. 화면을 보지 않고 바로 한번 여러분들이 가보세요. 이 문단에 가시면은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인력이 커질 때 작아질 때 인력과 반발력에 의해서 생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력이 있으면 상호작용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인력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상호작용이 당연히 증가하게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봐보세요. 어디로 가냐면은 밑으로 쭉 내려가서 이 문단의 마지막 문장 가볼게요. 이러한 반발력 때문에 실제 기체의 부피는 압력을 아무리 높이더라도 이상 기체에서 기대했던 것만큼 줄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자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그래프상으로 다시 돌아오시면은 자 이렇게 압력이 작아지고 부피가 커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인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력은 지문 속에 가봐. 인력은 뭐라고 그랬지? 그렇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된다고요? 약해진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약해진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분자 간의 상호작용도 어떻게 될까요? 증가가 아니라 감소가 이제 되겠죠. 감소가. 그래서 72번 정답은 1번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체크해 놓고 문제는 뭐냐면 2번이에요. 2번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2번으로 가시면은 자 뭐라고 했냐면 압력이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다시 P1과 P2 사이일 때 그랬어. 그러면 P1과 P2 사이가 어느 사이냐면은 급격하게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피가 줄어들면서 압력이 세지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다시 거꾸로 말하면 뭐죠? 압력이 작아지면서 부피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커지고 있는 상황.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꾸로 말하면 P1과 P2 사이일 때 A가 B에 비해서 그랬으니까 A에다가 동그라미 반발력보다 인력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력에다가 다시 한번 동그라미 A, B 비교할 때 누가? A가 인력, 반발력 비교할 때 뭐가? 인력이 자, 이렇게 A, B를 기본적으로 비교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요. 자, 이 문단 마지막 문장을 가서 보시고 이제 같이 보는 거야. 이 문단 마지막 문장을 보고 알겠지? 이 문단 마지막 문장을 보고 그러니까 봐봐. 얘가 이렇게 이 문단 마지막 문장에 부피는 압력을 아무리 높이더라도 그랬어요. 압력을 이렇게 아무리 높이더라도 했으니까 이렇게 높이는 거죠. 그럼 그에 따라서 부피는 줄어드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압력을 이렇게 높이는 사이다 그러면은 그에 따라서 예를 들면 P1이었어. 그러면 부피가 이만큼이었겠지? 근데 P1이 되는 순간까지 가면 어때요? 이렇게 줄어드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구간 자체가 더 아무리 압력을 높여봤자 부피가 더 줄어들지도 않고 일직선에 가깝게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 구간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근데 보니까 B에 비해서 A는 더 오랜 시간 버텨 못 버텨? 더 오랜 시간 버티는 거죠. 더 줄어들 수 있을 때까지 더 줄어드는 거야, 얘는. 그치? 그럼 그 구간이 의미하는 게 뭐야? 반발력이 인력을 압도하기 전 상태가 더 많이 유지된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 A가 B에 비해서 반발력보다 인력이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구간이 요만큼 생긴다, 이게. 이만큼. 이해됐죠? 그래서 2번 정답 이제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 질문 갑니다. 자, 22번 질문으로 가시고요. 22번 질문은 전향력 질문입니다. 되게 유명한 질문인데, 자, 첫 번째 문단 보시고요. 지구의 자전 얘기하면서 전향력으로 넘어가고 있는 건데, 이걸 전체 화제는 뭐라고 해야겠어요? 자, 전향력에다가 색깔 딱 해보시고, 이렇게 전향력. 이 전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화제가 될 테고, 2문단 지나 3문단 가보세요.
비교상 첫 번째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적도상의 특정 지점 색깔 딱 해볼게요. 이게 발사 지점을 기준으로 적도상의 특정 지점이 비교상 1번이 되겠고요. 자, 비교상 2번은 밑으로 갔다가 다시 와볼까요? 북위 30도 색깔. 북위 30도에서 이제 60도 방향으로 이제 쏘아 올리는 것이 되겠죠. 목표 지점 아니라 발사 지점을 기준으로 두 가지 비교상 되겠고요.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은 한쪽이 다른 쪽보다 그 속력의 자전 속력의 차가 더 크고 한쪽은 더 작아요. 맞나요? 지문에 3문단 중간쯤 가볼게요. 3문단 중간쯤에 목표 지점이 발사 지점보다 자, 이 부분 자 칠판에다가 색깔 해볼게요. 목표 지점은 발사 지점보다 약 200km/h가 더 느리게 동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여기 이제 색깔 딱 해볼게요. 이렇게 됐나요? 그런 결과 따라서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자 마지막 문장으로 내려갑니다. 처음에 목표로 했던 북쪽 방향의 자 써볼게요. 색깔 해볼게요. 처음에 목표로 했던 북쪽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어져 나타나게 된다. 칠판에다가 띄워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단으로 내려갑니다. 다음 문단 얘는 자 4문단 중간쯤 가시면은 자 자전하는 속력의 차이는 이라고 하는 부분 보이죠? 두 지점의 자전하는 속력의 차이는 몇 km/h? 600km/h다. 색깔 딱 해주시고 그러면 속력의 차이는 어느 쪽이 더 커요? 위쪽과 아래쪽 비교하니까 아래쪽이 더 크죠? 위는 200의 차이였고 아래는 600의 차이가 나는 거니까 아래쪽이 더 차이가 커요. 자 그래서 결국이라고 시작되는 문장으로 내려가시면은 자 또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영암 처리하는 거 자 같이 색깔을 할게요. 고위도로 갈수록 더 커지기 때문에 자 색깔 딱 해볼게요. 고위도로 갈수록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편향되는 정도도 고위도로 갈수록 더 커지는 겁니다. 고위도로 갈수록 더 커지는 거야. 됐나요? 이게 이제 차이점 되겠고요. 자 마지막 문단입니다. 5문단에서 추가 정보입니다. 물체의 이동하는 속력 색깔 이것도 전향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색깔 딱 해보시고요. 자 됐나요? 그럼 이제 칠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칠판.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본인이 이해한 걸 바탕으로 적어보는 거야. 알겠지? 자 위도 기준으로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편의상 이렇게 원을 그려보면은 편의상 가운데 부분이 자 이게 뭐예요? 적도 그리고 남북을 이렇게 있는 수직선을 그려보면은 위도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위도라는 게 적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점점 커져가는 그 각도를 위도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맞나요? 이거를 대략 30도라고 하고 이거를 60도라고 할 테니까 적도에서 어디를 겨냥하면서 자 이렇게 이 지점에 해당되는 거를 이렇게 그어주시면은 30도, 60도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볼게요. 임의로 알겠죠? 그러면은 발사체가 자 발사 지점 자체가 두 부분이었죠. 어디 적도와 30도였어, 그렇지? 첫 번째 쏘는 거 적도에서 30도 방향을 자 두고 이게 30도의 방향으로 보고 이렇게 쏜다라고 했을 때 휘어지는 방향이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지문에서 오른쪽이지 대략 이런 정도로 휘어졌다라고 합시다. 알겠죠? 이렇게 휘어진 거야. 그러면 빨간색으로 이제 체크해 볼게요. 30도 지점에서 60도 지점을 향해 쏘는데 목표 방향보다 다시 오른쪽으로 휘어지는데 휘어지는 정도가 더 커져 작아져? 더 커진다. 이유는요? 0도의 적도보다도 더 고위도인 30도에서 쐈으니까 고위도니까 이렇게 편향되는 정도가 더 커지는 거야.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왜 편향되게 되었는가? 한쪽으로 쏠리는 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그래요? 지구 자전 속도가 같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 지점에서의 자전 속도와 계산을 해보면은 이 두 지점 사이의 자전 속도 차이가 몇이라고 그랬죠? 아까 지문에서 200 맞아요? 200? 이 두 지점 사이의 자전 속도의 차이는 몇이라고 그랬죠? 600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자, 고위도가 저위도에 비해서 회전 속도가 빨라요, 느려요? 느려요. 고위도가 저위도보다 더 느려요. 그럼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 띠가 회전하는 중이야. 요렇게 회전하고 이렇게 회전하는 중이야. 근데 이 두 개의 띠가 회전하는 상황인데 얘가 빠르게 회전해, 느리게 회전해. 얘는 빠르게 회전해. 위에 있는 녀석은 느리게 회전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되지? 이거 어려워. 따라해봐. 엄청 어려워. 어렵다고. 자, 알겠지? 자, 그럼 봐봐. 만약에 이제 속도 차이가 있다라고 했는데 만약 가정을 해봐. 두 지점에서의 자전 속도 차이가 없다. 동일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동일한 속도로 간다. 그러면 일직선으로 원하는 목표지면 일직선으로 향해 가겠죠. 똑바로 가겠죠. 똑같이 이동하니까 이렇게 쏘면 바로 거기로 가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속도가 달라. 얘가 더 느려. 그러니까 얘가 쏘는 시점에 여기 있었던 녀석이 이제 돌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 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돌면서 쏘기 때문에 튕겨져 나가듯이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건데 얘가 오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거야, 뒤에 있는 거야? 목표 지점이 뒤쪽에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만약에 고위도의 회전 속도가 더 빠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쐈어. 그럼 얘는 진짜 이렇게 지나가 버려. 그치? 그러니까 얘는 뒤쪽에 가서 꽂히게 되겠지? 이해되냐? 그러니까 지금 방위를 얘기하면 이쪽이 북쪽이고 얘가 남쪽이야. 얘가 서쪽이고 얘가 동쪽이거든 지금. 응? 그러니까 동쪽 방향으로 지금 지구가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동쪽으로 지금 휘는 것으로 보는 거거든요 지금. 응? 알겠죠? 그래서 휘는 방향은 왼쪽 오른쪽이고 알겠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얘가 지금 북반구 기준으로 얘기한 거야, 남반구 기준으로 얘기한 거야. 원을 절반으로 나눴을 때 북쪽 지대만 일컫는 북반구에서만 얘기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문제 풀 수 있어야지 그럼. 자, 문제로 가봐 이제. 여러분 선배들이 많이 틀린 건 뭘까요? 문제에서 이 지문입니다. 74번 문제입니다. 14번. 특히 이제 인문계 학생들은 이게 쥐약이죠, 쥐약. 답이 몇 번이냐고? 답은 2번입니다. 2번이 정답인데, 2번이 정답인데. 자, 보세요. 보기 문제 풀이할 때 원칙이 있어, 원칙이. 자, 재어봐. 보기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돼? 그렇지, 그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보기에 있는 그렇지 표현들하고 지문 속에 있는 표현하고 이렇게 1대1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접근 방식이에요. 이렇게 이 과정을 건너뛰면 답이 안 보여서 결국 찍게 돼. 응? 이걸 해야 돼. 이걸 무조건 해야 돼. 그런 면에서 이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예요. 왜냐? 아까 내가 지문 속에서 봤던 게 그대로 나오거든요. 전향력에다가 형광등 색깔, 전향력 색깔. 지금부터가 중요해. 자, 진자의 진동면이 중요해. 추가 중요해. 추가 중요해. 왜일까요? 자, 지문에서 봤던 거 찾아봐. 뭐야? 회전이 중요해. 휜다는 게 중요해. 휜다는 게 중요해. 얘들아 잘 봐. 휘어져. 여기다 색깔 닦게. 휘어져. 이거 지문 속에서 봤던 단어잖아. 휘어지는 것의 주체는 진동면이야, 추야? 추거든, 추. 알겠지? 추에다가 다시 한 색깔. 추가 휘어져서 이동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 알겠죠? 그러니까 지문 속에서 그러면은 자 정리합니다. 지문 속에서 발사체라고 하는 녀석이 생각나야 돼. 발사체. 지문 속의 발사체가 바로 보기에서 뭘 말해? 추야, 추. 이해되냐? 왜? 휘는 것의 주체가 발사체였으니까. 이동 방향이 휘는 게 발사체였으니까. 이렇게 이제 대응을 여러분들이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가 남는 거야? 진자의 회전면이라고 하는 게 뭔 개소리냐. 이걸 연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속도와 관련 지어서 연결만 하면 돼.
알겠죠? 자, 그럼 다시 칠판 왼쪽으로 오셔가지고 한번 그려볼 테니까 봐봐.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이제 가볼게요. 예를 들면은 자봐, 진자 운동이니까 갈 때 휘어지는 방향 왼쪽 오른쪽? 거기를 봐봐. 오른쪽이잖아. C에서 D로 휜다고 안 나와 있는 거 아니니? 아, B에서 C로? 그치? 그러니까 얘는 C 쪽으로 휘는 거니까 오른쪽으로 휘는 거야, 오른쪽으로. 당연하지. 여기는 지금 국방부거든. 어쨌든. 자, 요렇게 휘었어. 그치? 근데 무슨 말이냐? 원래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와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칠판에다가, 천장에다가 실을 매달아가지고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치? 근데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얘가 똑바로 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휜대는 거 아니야. 근데 올 때는 어떻게 할 거야, 다시? 역시 오른쪽이야, 거꾸로 왼쪽이야. 역시 오른쪽으로 휘어야지. 이거 갑자기 북방구에 타가면 남방구로 이동하냐? 계속 오른쪽이야. 근데 이제 잘 생각해봐, 봐봐. 사람 기준으로 정하니 원래 고정돼 있니? 그러니까 사람 기준으로 주관적으로 결정하는 게 오른쪽 왼쪽이거든, 사실. 동서남북은 사람이 어느 방향에서든 상관없어. 동쪽은 언제든 동쪽이고 서쪽은 서쪽이 언제든. 근데 오른쪽 왼쪽은 사람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 사람이 정면을 봤을 때 여기가 오른쪽이잖아. 그러니까 오른쪽은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져. 사람이 서 있는 방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갈 때 오른쪽으로 휘었지. 그럼 올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올 때는 다시 오른쪽이죠. 똑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오른쪽, 다시 오른쪽이죠. 이렇게. 갈 때도 어떻게 될까? 오른쪽. 다시 어떻게 될까? 오른쪽. 다시 어떻게 될까? 오른쪽. 다시 어떻게 될까? 오른쪽.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회전면이라고 하는 것이 최초에는 이런 식의, 그쵸? 다시 그 다음에는 이런 식의, 그 다음에는 이런 식의, 이렇게 회전하게 된다 이 말이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되죠? 이런 식의 사고를 하게 된다면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제 연결하면 됩니다.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휘는 정도가 결정적 요소잖아. 많이 휘는 놈이 빠르게 한 바퀴 돌까? 아니면 적게 휘는 놈이 빠르게 한 바퀴 돌까? 많이 휘는 놈이 빠르게 한 바퀴 돌겠지. 왜? 얘보다 더 휜다고 생각해봐.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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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 한 2번 왔다 갔다 하면 한 바퀴 완주. 많이 휘면, 덜 휘면 열심히 왔다 갔다 해갖고 한 바퀴. 이해되지? 많이 휘어야 돼, 적게 휘어야 돼? 많이 휘어야 회전면의 속도가 빨라 느려? 빨라진다. 왜? 적은 횟수로 동일한 한 바퀴를 도는 거니까 졸라 빨리. 이해되지?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1번은 남반구에서 이 실험을 하면은 진자의 진동면이 시계 반대 방향이 되겠죠. 지금은 시계 방향이니까. 회전 방향이 달라지니까 회전면의 회전 방향도 달라지겠죠. 휘의 방향이 달라지니까. 이해되지? 2번 갑니다. 파리보다 고위도예요. 고위도 동그라미. 고위도니까 많이 휘어, 적게 휘어? 많이 휘겠지. 많이 휘면 진동면의 속도는 느리게 빠르게가 되는 거죠. 그 정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천천히 생각하면서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지? 실전에서 푼다고 생각해봐. 정신없어 이거.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 단어와 단어 사이의 1대1 대응 단계를 꼭 거치셔야 됩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다음 장 넘겨서 이제 23번 지문입니다. 2개 지문만 좀 보면 되겠네요. 자, 별의 밝기 남아 있습니다. 얘를 작년 여러분 선배들 가르칠 때 넣지 않고 빼두었던 건데요. 학기 초기에 그냥 배웠던 건데 얘는 자 보세요. 7단계입니다. 3번 1506입니다. 별의 밝기인데 1문단 봐보세요. 1문단 보시면은 화질을 뭐로 잡아야 될까요? 이거 바로 나오네요. 첫 문장에 별의 밝기. 자, 별의 밝기. 자, 형광펜 색깔 주어. 별의 밝기. 자, 세 번째 줄로 내려가셔가지고 별의 밝기를 기준으로, 화질을 기준으로 비교선 첫 번째는 뭐라고 나왔어요? 겉보기 등급 색깔. 자, 이렇게 색깔 해보시고 겉보기 등급. 자, 그래서 얘의 차이점은 결과적으로 체크하는 건데 관측되는 별의 밝기 색깔. 겉보기 등급은 눈으로 보이는 거야? 실제 자로 재본 거야? 눈으로 봤을 때.
눈으로 봤을 때. 자, 그 다음 갑니다. 1문단의 마지막 문장에다가 일단 체크는 해두고 갈게요. 6등급보다 더 어두운 별은 6보다 더 큰 수, 1등급보다 더 밝은 별은 1보다 더 작은 수. 색깔 딱 해볼게요. 여기서 질문. 자, 1등급부터 보세요.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있는데 아주 간단한 거야. 긴장하지 마시고. 가장 밝은 별은 몇 등급이에요? 가장 밝은 별은 1부터 6등급에서 1등급이 제일 밝아, 그치? 가장 어두운 건 6등급이야. 근데 여기 나온 대로 가보세요. 6등급보다 더 어두운 별은 6보다 더 큰 수로 나타나는데요. 6보다 더 큰 수니까 뭐라고 해야 돼? 더 어두우면 7 뭐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1보다 어두운 거는 1보다 더 작은 수로 나타나는데요. 그러면 이 바로 아래 단계는 몇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런 식의 사고 때문에 76번에서 이제 오답이 막 나오고 막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0이 나와야 돼요. 1보다 지금 간격이 다 몇이니 얘들아? 등급 간 간격이 1이잖아. 1. 근데 1에서 갑자기 마이너스 1로 가면 안 되지. 그건 2가 되어 있잖아. 차이가. 등급 간 간격이 2가 되어버리잖아. 이해되냐? 0이 돼야 돼. 0. 그 다음이 뭐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요 개념 자체를 체크를 해두시고 그 다음 가는 거야. 자, 비교상 두 번째 갑니다. 이제 뭐야? 절대 등급. 이 문단 마지막 문장 바로 앞 문장이에요. 자, 절대 등급에다가 색깔 해볼게요. 절대 등급. 절대 등급 색깔. 자, 절대 등급 색깔 하셨죠? 아까는 눈으로 보이는 관측 결과였죠. 이제는 뭐야? 실제 밝기. 자, 색깔 해봐. 실제 밝기. 바로 앞에 있지? 실제 밝기. 실제 밝기. 색깔. 됐니? 실제 밝기야. 그러면 이제 뭐가 가만히 돼야 될까? 눈으로만 보면은 거리가 계산이 안 된 상태에서 번쩍이는 것만 보게 되잖아. 그치? 거리가 가만히 돼야 돼. 그래서 나오는 게 다음 문단 첫 문장입니다. 일단 색깔 해볼게요. 절대 등급이 뭐냐 했더니 10파섹에 있어. 여러분 발음 중요하시고요. 10파섹의 거리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의 겉보기 등급 색깔. 이 부분에다가 색깔을 딱 해두시고 얘가 절대 등급의 뜻이에요. 이거 무엇을 감안하는 거야? 전부 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A라는 별이 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A라는 별이 이 거리에 있고 B는 여기 있고 C가 여기 있어. 그러면은 얘네들을 전부 여기가 이제 기준이 되는 그 파색 거리라고 생각하시고 10 그 파색 자 생각하시고 이 기준으로 자 B를 옮겨놓고 C를 이렇게 옮겨두고 난 다음에 이제 비교를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야 공정하잖아. 같은 거리에 있을 때 그 밝기의 정도를 비교해야 절대적인 등급이 나오죠. 이해되죠? 이렇게 이제 줄을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게 이제 10파색이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4문단 갑니다. 첫 줄 겉보기 등급 활용해가지고 절대 등급과의 관계 뺍니다. 자,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뺀 값인 거리 지수 색깔. 얘가 추가 정보 되겠네요. 얘가 추가 정보야. 자, 얘가 추가 정보가 되겠고요. 문제로 갑니다. 76번을 가시면요. 76번 보시면 이 거리 지수로 바로 가볼게요. 거리 지수는 뭐에서 뭘 뺀다고요?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빼는 거예요. 칠판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거리 지수 3이 나오는 건 2에서 몇을 뺀 거야? 마이너스 1을 뺀 거죠.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더하기 1이 돼서 3이 나오는 거야. 그치? 이해되지? 그런 식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 다음에 반지름하고 표면온도 나왔는데 마지막 문단 가볼게요. 아니 3문단의 그 광도 설명하는 부분 나오죠. 3문단 광도 설명하는 부분 봐봐. 보면 여기다 이제 필기해볼게. 보기에다가 반지름에 무엇에 비례한다고 그랬지? 제곱. 오케이. 여기다가 제곱이라고 써봐. 숫자 있어. 반지름 오른쪽 위 기퉁이에다가. 그럼 표면 온도와의 관계를 봐봐. 몇에 비례한다고? 4제곱, 4제곱. 숫자 4라고 써볼게. 이해됐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반지름이 1이고 또 표면 온도가 1이야. 여기는 0.1이고 10이야. 둘 사이의 간격은 동일하게 몇 배 차이야? 10배, 10배이지. 그런데
그 밝기, 즉 광도에 영향을 주는 방식 자체는 이건 4제곱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건 제곱에 불과한 거야. 이 차이가 이 차이와 동일하다라고 보면 돼? 안 돼? 안 되는 상황이거든. 이제 이걸 이해를 해야 문제를 풀 수 있어. 이해됐냐? 그러니까 둘 사이에 10배 차이고 10배 차이니까 쌤 아닌가? 이렇게 할 수 있어. 광도라는 게. 근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표면도 몇 제곱? 4제곱으로 반영되는 정도가 더 높아나자? 높아. 얘가 가중치가 더 있다고. 쉽게 말하면 가중치가 더 있는 거야. 그럼 결정적으로 얘는 제곱 하나, 4제곱 하나 도로 뭐가 돼? 1이 되고 1이 되잖아? 얘는 다르잖아. 10은. 그치?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누가 더 광도가 더 높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걸 이제 감안하셔야 돼. 지금 이거는 정답 찾는데 필요한 게 아니고 정답은 그냥 나오죠. 3번이 정답이에요. 그쵸? 왜 3번이 정답이냐? 실제 밝기라고 하는 거는 등급 간 2.5배, 2.5배. 한 등급에서 한 등급 사이는 몇 배? 2.5배라고 했고 5등급 차이가 난다고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100배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그냥 적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B하고 A의 절대 등급의 차이를 보니까 몇 단계 차이냐?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6까지는 절대값을 취하면은 몇 단계? 5단계인 거잖아. 6단계가 아니라 5단계잖아. 그러니까 5 구간 값을 계산하면은 100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1번 선지 봐봐. 방금 내가 설명한 거. 광도 값은 누가 더 커요? B요. A가 아니라 B가 더 큰 거죠. 왜? B의 표면 온도가 반영 가중치가 더 있으니까. 얘를 4제곱했을 때 얘 제곱하는 거하고 격차가 훨씬 커지죠. 이해되죠? 그래서 1번은 틀린 거예요. 요것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4번은 또 많이 헷갈리던데 가까운 거리야 먼 거리야? 먼 거리라고 해야 되겠죠. 별 B는요. 왜요? 마지막 문단 가봐. 133파섹 떨어져 있다라고 했는데 그때가 거리 지수가 몇이라고 나왔지? 5.6. 그렇죠. 4문단 밑에서 네 번째 줄 봐봐. 거리 지수가 5.6일 때 실제 지구에서 떨어진 거리는 얼마? 몇 파섹? 133파섹이었거든. 5.6일 때. 그러면 N은 거리 지수가 몇이라고 그랬니? B는 거리 지수가 7이니까 5.6보다 크지? 네. 그 더 멀리야? 더 가까이야? 더 멀리. 당연히 더 멀리죠.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해되죠?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마지막 24번 질문 가볼게요. 이것만 마무리해 봅시다. 자, 24번 질문 가시면요. 1문단에서 화제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장에 바로 나오죠. 운이라고 일단 체크해 보시고요. 운 색깔. 엄밀히 말하면 도덕적 운이라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문단 내려가시면 두 번째 줄에 칠판에 이제 띄워놓을 텐데 도덕적 운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형광펜으로 색깔을 해볼게요. 도덕적 운 색깔 딱 해보시고, 자 종류가 세 가지 나오죠. 색깔 태생적 운 색깔 하시고, 그다음 상황적 운, 마지막은 결과적 운까지 내려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찾기가 쉽고 어렵지 않은데. 사실은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5문단 가볼게요. 5문단에서 첫 번째 문장하고 6문단의 첫 번째 문장 각각 다 색깔해 볼게요.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면 불공평한 평가만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도덕적 평가 자체가 불가능해짐을 의미한다. 자, 여기다가 색깔해 주세요. 그 다음에 6문단 마지막 문단의 첫 번째 문장 색깔. 도덕적 운의 존재를 부정하고 도덕적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를 강제나 무지에 의한 행위에 국한. 자, 색깔 딱 해보시고 한정한다. 여기까지. 이 부분에다가 5문단 1문장과 6문단 1문장에 제가 색깔을 하라고 했잖아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칠판 왼쪽 보시고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지금 하려는 얘기가 뭐냐면 칠판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했을 때 운이라고 하는 것에 존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운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니 도덕적 운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단 이걸 구분해야 돼. 차이점이 차이점. 그리고 다시 그러면 도덕적 평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능 불가능 개념으로, 가능 불가능 얘기로 기준으로 보면은 자, 평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 도덕적 운이라는 게
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수 있냐? 어쩔 수 없이 생겨난다라고 보면 어때? 도덕적 평가 자체를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체 불가능이 돼요. 전체 불능. 전체 불능이에요. 얘는 도덕적으로 옳다 그르다를 말할 수가 없다고 인정하는 순간 내가 아주 훌륭한 성품을 타고났어. 근데 그거를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은 도덕적 평가를 할 수가 없죠. 타고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요? 이를테면 부잣집에서 내가 태어났어. 그러면 부잣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한 행동 자체는 도덕적이다, 도덕적이 못하다 평가를 할 수 있어? 평가를 할 수가 없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뭐야? 그런 게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봐버리면은 전체 불능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불능한 것이다,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부분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할 때 부분에 해당되는 게 바로 두 가지. 뭐하고 뭐? 강제적인 것과 무지에 의한 것 둘 중에 하나일 때 이것에 국한해서 불능하다라고 하고 나머지는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야. 이걸 구분 잘 해야 돼. 이게 차이점이거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건 차이점이잖아. 이건 차이점이야, 차이점. 이걸 발견하면 되는 건데 공통점이 또 하나 중요해. 얘들아, 공통점은 뭐야? 그러면 둘의 공통점. 그 두 의견 있지. 인정하는 쪽과 인정하지 않은 쪽의 공통점은 뭐야? 도덕적 평가라고 하는 게 잡아. 도덕적 운이 이 도덕적 평가에 개입을 하는 순간 얘는 공정한 평가야, 불공정한 평가야? 불공평한 평가다라고 하는 이 가치 평가 자체는 공통점이야. 얘는 공통점이야. 자, 1문단 가볼게요. 1문단에서 마지막 문장이에요. 1문단 마지막 문장 봐봐. 운에 따라 누구는 도덕적이게 되고 누구는 아니게 되는 일은 공평해, 공평하지 않아? 공평하지 않다. 여기 이 부분 색깔 딱 해두시고 1문단 마지막 문장. 그리고 2문단 역시 마지막 문장 색깔 해볼게요. 2문단 마지막 문장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자 색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 도덕적 평가에 개입되는 불공평한 일 색깔. 그러니까 도덕적 운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쪽도 공평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거지. 야, 도덕적 운이라는 게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야, 도덕적 운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둘 다 어떻게 말해? 있다고 보는 사람도 도덕적 운이라는 게 존재하지. 그치만 걔가 개입되면 불공평한 건 사실이야. 이렇게는 얘기하는 거야. 이해돼요? 이렇게. 그래서 자, 이제 문제 가운데서 이거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나머지 문제는 쉬워요. 79번 갈게요. 79번. 79번에서는 1번이 답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번이 답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뒷장 넘겨보세요. 3번하고 5번 있죠. 3번하고 5번. 자, 보세요. 어디를 고쳐야 될까요? 태생적 운의 존재를 인정, 부정? 인정하는 철학자는 말이죠. 더 한쪽이 더 비난받아야 한다라고 당위적 차원에서 말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요? 불공평하다고 보는 건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는 왜 안 돼?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거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아예 평가 자체를 할 수 있어 없어? 평가 자체를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겠죠. 5번 선지도 마찬가지. 결과적 운의 존재를 인정한 학자는 어때요? 더 비난받아야 한다고 말해요, 안 해요? 말하지 않죠.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거고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거예요. 평가 자체가. 이해돼요? 이렇게 이제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셨어야 되는 거고요. 제가 이제 중요한 것만 짚어드리는 식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또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개별 질의응답 시간에 추가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일단 오늘은 수업 이렇게 하고 지금 바로 올라가서 교무실에서 상담 시간을 좀 체크하고 해산하겠습니다. 바로 올라갑시다. 교무실로.